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가뜩이나 열악했던 지역 의료 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부족한 전남의 공보의들이 최근 대거 차출돼 진료 공백으로 인한 지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건데요. 최황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수의 한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한 명이 진료를 담당해 왔는데 올해 초 복무 기간을 마쳤지만 아직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보의 빈자리를 지키는 건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등 고작 2명. 의사진료와 처방이 어렵다 보니 간단한 물리치료만 이루어지는 실정입니다. 선생님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환자들이 되게 많이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갑자기 지금 올해 이렇게 좀 배정이 안 돼서 저희가 좀 많이 당황스럽죠. 올해 전남에 배정된 신규 공보의는 모두 229명. 공보의 지원자가 줄면서 지난해보다 38명이나 감소했고 이에 따라 공보의가 배정되지 않은 보건지소도 늘고 있습니다. 진료 공백은 이웃한 보건소 공보의의 순회 진료로 메꾸는 실정이지만 대신 기존 보건소의 휴진일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남의 경우 상대적으로 의료 여건이 열악한 군 단위 휴진은 있어 왔지만 시 단위에서 휴진일이 생기는 건 올해 들어 이번이 처음입니다. 휴진일이 늘다 보니 보건소를 찾는 환자들도 걱정이 앞섭니다. 노인이나 만성질환자가 대부분인데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할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소 제가 석 달에 한 번씩 당뇨약을 수령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경우에 문을 닫아붙을 경우에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환자들의 우려와 함께 진료를 맡고 있는 공보의도 경무에 시달린 지 오래됐습니다. 연차나 병가를 쓰더라도 여기 진료를 대신해줄 대진 의사가 있었는데 이제 없다 보니까 이제 여기 학동 보건소에서도 연병가를 좀 자제해달라. 하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꾸기 위해 전남 공보의 45명을 이미 차출해 갔는데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추가 차출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자체도 대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기관에도 순회 진료도 커버를 하지만 또 이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비대면 진료도 또 함께 병행해 나갈 계획. 기초의료의 최후 보루인 보건소마저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26일까지 공보의 미배치 보건소 등을 취합하고 정부를 상대로 공보의 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의과대학 공모 방식이 지역 갈등을 심화시킨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원종 전남도 의원은 어제 도의회 의대유치 설립 추진단 소관 업무 보고에서 단일 의대 선정을 위한 공모는 동서부의 과열 경쟁을 유발하고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라남도는 의대 유치에 관한 결정 권한이 없다며 유치 희망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둣길이 유일한 통행로였던 고흥군 남양면 우도에 국내에서 가장 긴 연륙 인도교가 놓였습니다. 고흥군은 고흥 북부권 관광의 중심인 우도 권역을 정부의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 계획과 연계해 새로운 명품 관광지로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등량만 깊숙한 곳에 자리한 고흥군 남양면 우도. 1.3km 남짓한 노둣길 위로 화려한 무지갯빛 인도교가 새로 놓였습니다. 하루 두 번 바닷길이 열려야만 통행할 수 있었던 51가구 84명의 섬 주민들에게는 더없이 반가운 일입니다. 우도 레인보우교는 국내에서 가장 긴 연륙 인도교로 72억 원의 예산으로 공사 1년 8개월 만에 준공됐습니다. 특히 난간과 바닥에 무지개색을 칠해 주변 바다와 어우러진 멋진 경관은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더욱이 주민들에게는 응급 상황 시에도 언제나 곧바로 나올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보시다시피 섬이지 않습니까? 노둣길만 있었는데 이번에 그 인도가 설치가 돼가지고 갑자기 응급 상황이나 이런 상황이 있어도 상당히 많이 불편했는데 인도교가 생겨서 아마 이제 그런 점을 해소될 것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 고흥군은 앞으로 주민과 관광객들을 위해 레인보우교 주변에 편의시설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미 46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전망대와 산책로,
특산품 판매장 등 우도 가족의 섬 조성 사업을 마쳤습니다. 고흥군은 전체 5개 관광개발 권역 가운데 우도를 포함한 북부권을 정부 계획과 연계해 기후 치유 여행의 거점으로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우도는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실은 남북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28년부터 시작하는 사업인데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고흥 우도를 잇는 무지개 인도교가 등량만의 멋진 노을을 감상하는 또 다른 볼거리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개인 소유의 토지가 장기간 도로로 이용되는 사실상 도로를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수십 년 된 주택가 골목길에 울타리가 생긴 사례 전해드렸는데요. 재산권이냐 통행권이냐를 놓고 분쟁이 반복되면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40년 넘게 골목길로 사용해왔던 곳에 철제 울타리가 들어섰습니다. 통행이 자유롭던 길폭은 60cm까지 좁아졌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골목길, 길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철조망이 세워졌습니다. 차량까지 드나들 수 있었던 골목길에 이렇게 울타리가 생기면서 이제는 사람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차가 좀 마당까지 들어갔을 거예요. 두 곳 모두 지목상 도로는 아니지만 공공의 통행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 도로입니다. 도로 일부가 사유지다 보니 땅 주인의 재산권과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통행권이 충돌하면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과 2020년 사실상 도로와 관련된 민원은 900건에 달했습니다. 이마저도 5개 주요 대도시 기준 추정치일 뿐 전국으로 따지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뚜렷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개인 간 소송 등 사법적 해결이 전부입니다. 실태조사 이런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될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은 게 기본적인 문제라고 할. 법정 분쟁 소지와 재정 부담 때문에 지자체도 관리에 소극적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개인 소유 토지에 보상을 해주고 있지만 예산도 적을 뿐더러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우려도 있습니다. 네, 이제 다는 해줄 수 없고 진짜로 이게 공공용으로 진짜 여러 사람이 다수가 사용을 해서 사실상 도로 분쟁 해결을 위해 지난 2022년 발의된 특별법은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에 계류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금전적, 시간적 지출과 행정력 낭비를 막으려면 사실상 도로에 대한 개념 정의와 실태조사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남성이 의붓아들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테이저건을 쏴 체포했는데 이 남성이 경찰서로 이송되자마자 의식을 잃으면서 테이저건 사용 이후 대처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천홍희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 입구. 경찰차에 이어 구급차와 구조대도 잇따라 아파트로 들어갑니다. 광주 북구 양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송모 씨가 의붓아들인 34살 김모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렀습니다. 막 비명만 악수고 막 그래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차도 오고 구급차도 오고. 출동한 경찰은 집안에서 흉기를 든 채 아들 위에 올라타 있던 송 씨에게 흉기를 내려놓으라고 했지만 저항이 이어지자 테이저건을 쏴 체포했습니다. 피해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또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응했기 때문에 테이저건을 사용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후 송 씨는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서로 이송됐습니다. 테이저건을 맞고 경찰에게 붙잡힌 50대 남성은 이곳 경찰서로 옮겨진 지 1분 만에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됐지만 송 씨는 숨졌습니다. 송 씨가 테이저건을 맞은 뒤 38분 만에 의식을 잃어 테이저건을 쏜 이후의 경찰 대처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테이저건을 맞고 사망한 사례가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이 아닌 데다 고압의 전력을 사용하는 테이저건이
평소 질병이 있는 사람에겐 치명적일 수 있는 만큼 테이저건을 사용한 뒤에는 평소 건강 상태 등을 물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테이저건을 사용한 경우 대상자의 2차 부상 또는 후유증 발생 유무에 대해 즉시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혈관계 문제가 있는 대상자는 사망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테이저건 사용 후 조치 사항을 제도화해야 할 것입니다. 송 씨가 테이저건을 맞고 경찰서로 이송되는 동안 송 씨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송 씨가 고혈압 등 혈관 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는 한편 테이저건과 사망의 인과관계 등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흉기에 찔린 의보다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고흥 유자 원액으로 만든 유자 음료가 프랑스로 첫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고흥군은 최근 농수산물 유럽 수출 개척단이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체결한 5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 첫 결실로 오늘 지역 업체인 엔자임팜 공장에서 2만 4천 팩의 고흥 유자에이드 음료에 대한 프랑스 수출 첫 상차식을 가졌습니다. 고흥군은 이번 수출이 유럽의 K푸드 열풍과 2024 파리 올림픽 특수에 맞춰 현지인들의 입맛에 맞는 유자 관련 신상품 개발 출시를 전략적으로 준비해온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순천대학교가 우수 학생을 유치하고 지역 인재 정주를 지원하기 위해 글로컬 장학금을 신설합니다. 이번 장학 제도는 내년도 신입 재학생부터 적용되고 예산 약 4억 원이 투입됩니다. 입학 성적이 우수한 학생 30명에게 등록금 1년치와 생활 보조비를 지원하고 지산학 캠퍼스 조성 예정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학생 100명을 선발해 연 1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여수 MBC 4월 시청자위원회의가 오늘 열렸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오늘 회의에서 순천대 의대 유치를 위한 객관적인 뉴스 제작과 여수 섬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섬의 가치와 역사를 재조명하는 기사 발굴에 힘써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경기 불황에 따른 여수 산단 업체들의 애로사항과 지역 교육 현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방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도 적극 나서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물가 오름세가 넉 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밥상 물가도 비상입니다. 지난달 농림수산품과 공산품 모두 가격이 올랐는데요. 특히 농산품 중에 배추가 36% 상승했고 수출 물량이 늘면서 국내 공급이 줄어든 김은 20%가 올랐습니다. 고흥군이 올해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발급한 시민에게 축하금으로 고흥사랑 상품권 5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17세 이상 청소년 총 396명으로 각 읍면사무소에서 축하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전라남도가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전 세계에 알렸던 테리 앤더슨 기자의 영면을 기원하며 애도문을 발표했습니다. 테리 앤더슨 기자는 1980년 5월 국가 권력이 광주에서 벌이는 만행을 기사에 담아내 광주 시민의 평화와 연대 정신을 전 세계에 전했습니다. 오후 들어 날이 개면서 맑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목요일인 내일도 맑은 날이 이어지겠는데요. 기온도 반짝 오르겠습니다. 고흥과 순천이 25도까지 오르며 오늘보다 4, 5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는데요. 그만큼 일교차는 최고 15도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보통에서 좋음 단계 보이며 오랜만에 화창한 봄날을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고흥이 9도, 순천 10도, 여수, 광양 1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 21도, 광양 24도, 순천, 고흥 25도로 조금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해상에도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는 0.5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4월의 마지막 주말까지는 활동하기 좋은 맑고 포근한 날이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부터 다시 흐려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가 한국관광공사의 우수 웰니스 관광지로 5차례 연속 선정됐습니다. 순천시는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가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하는 우수 웰니스 관광지로 지난 2017년 처음 지정된 이후
올해까지 5차례 연속 지정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우수 웰리스 관광지는 한국관광공사가 2년마다 웰리스 콘텐츠 적정성, 관광객 유치 노력, 향후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합니다. 해상풍력을 전남 신산업으로 육성 중인 전라남도가 해상풍력 선진지인 덴마크를 롤모델 삼아 현지 벤치마킹에 나섰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글로벌 해상풍력 산업의 중심지이자 50개가 넘는 해상풍력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덴마크 오덴세항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설명 듣고 목포 신항 투자 협약을 체결한 베스타스 터빈 공장도 시찰했습니다. 2014년부터 운영 중인 이 공장은 4만 제곱미터 규모로 여러 모델을 생산한 베스타스 해상풍력 터빈의 핵심이자 초도품 생산 시설입니다. 여수시가 재난이나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집중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여수시는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과 합동으로 오는 6월 말까지 전기와 가스, 소방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